나는 경기도의 한 평범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작은 가게에서 서로를 도왔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며 자라난 나는 언제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품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성실함과 따뜻한 사랑 덕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와 일을 병행했던 나는 어느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청춘의 열정과 불안 속에서 나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작은 사업에 도전하며 언젠가는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렇게 시작된 내 첫 번째 사업은 작고 허술했지만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초석이 되었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밤 도서관에서 미래를 향한 설계도를 그리며 내 안의 꿈을 키워갔고 스스로에게 이 길만이 내게 남은 길이다라는 다짐을 반복했다. 내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내 인내심을 단련시켜 주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사업에 온 힘을 쏟으며 서서히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내 사업이 안정될 때쯤 어느새 내 삶에도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를 채우는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다. 바로 골프였다. 골프장은 내게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나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미래를 위해 헌신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점점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확립해 갔다. 성공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되뇌던 말이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도 가족은 언제나 내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아내와 두 아이는 내게 안정과 위로를 주었고 힘든 날마다 그들의 미소는 내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외부 압박과 경쟁 속에서 나는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점차 안정되면서 내 삶에도 여유가 생겼고 자연스레 골프라는 취미에 빠지게 되었다. 골프장은 내게 사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피난처와 같았다. 주말마다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 골프장을 찾으며 우리는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아픔을 서로 공유했다. 골프장에서의 대화는 때로는 진솔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흘러갔고 나는 그 속에서 사업 외에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이런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에 나는 깊은 공감을 느꼈다. 내 삶은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성공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들이 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평범한 주말, 골프장에서 나는 늘 만나는 동료들과 웃으며 라운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제안을 했다. 준호 씨, 예전에 골프장 캐디로 일하던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호의뿐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사업에서 쌓인 성공의 여유와 골프장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이끌려 소개를 받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한 카페에서 그 여성을 처음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라라고 합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자신감이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고단함과 함께 묻어나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처음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의 취미인 골프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오랫동안 골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골프에 관한 이야기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소라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 한켠에서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미 내 가정과 사업,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책임감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라는 내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경제적인 도움의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제가 독립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아직 그러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마음 한켠에서 작지만 묵직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만나 소박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금전적 지원의 일부를 도와주었다. 그때 나는 단순한 도움의 의미로만 받아들였지만 점차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골프장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는 여러 번의 만남을 약속하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소라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 속에서 한때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외로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라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다. 골프장에서의 만남과 커피숍, 그리고 가벼운 술자리 속에서 소라와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나는 안정된 가정과 사업, 그리고 두 아이를 둔 책임감 있는 남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과 일상의 무게 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존재했다. 그런 나날들 속에서 소라와의 은밀한 만남은 내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금전적,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솔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번은 골프장에서의 만남이 끝난 후 소라와 나는 한적한 분위기의 와인바에서 다시 만남을 가졌다. 잔잔한 음악과 어슴푸레한 조명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와인의 온기가 서서히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을 녹여내기 시작했다. 소라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무거움과 고단함을 생각하면 이렇게 잠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는 소라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오랜 시간 감춰왔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위안을 찾으려는 애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다. 술잔을 몇 번이나 기울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소라는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어려움을, 나는 사업과 가족, 그리고 내 안에 감춰둔 수많은 갈등을 고백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분위기는 점차 무겁고도 따스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소라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상훈 씨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제게는 큰 위로예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술의 기운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졌고 눈빛과 짧은 포옹, 그리고 부드러운 입맞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에 몸을 맡겼고 조심스럽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동의를 확인한 후 그날 밤 주체할 수 없는 온기를 더욱 가까이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의 손길과 미묘한 스침이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감정들을 깨웠고 우리의 육체는 모든 걸 잊게 만들어버릴 만큼 뜨겁게 불타올라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하며 외부의 모든 소란과 현실의 무게를 뒤로한 채 감정의 교류에 몰입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안을 남겼다. 술자리의 여운과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가진 상처를 조금이나마 감싸 안으며 한때 각자의 고독 속에서 찾지 못했던 작은 빛을 함께 발견한 듯했다. 우리의 만남은 처음에는 순수한 동행과 위로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나는 사업과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소라와의 은밀한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일탈과 쾌락은 오래가지 못했고 내 인생에 엄청난 후회와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골프장에서 동료들과 만난 뒤 평소와 다른 내 행동에 대해 아내가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평소 내 일정과 연락 기록, 그리고 반복되는 외출 시간이 미묘하게 어긋난 점들이 모여 결국 한 사건이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날 아내는 내가 집에 돌아온 후 내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평소 보지 않던 폴더와 수많은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소라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과 만남 날짜, 그리고 금전 지원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결국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말 없는 긴장감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아내는 침실에서 조용히 울었고 나는 부엌의 식탁에 앉아 그 증거들을 마주하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여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숨기려 했던 건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무너졌고 나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라와의 만남, 커피숍과 술자리, 그리고 소라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 이유 모두 내 잘못된 선택들이었다. 아내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소라 역시 내가 발각되기 전부터 이 상황에 대해 예감하고 있었는지 마지막 만남에서 내게 조심스럽게 준호 씨, 혹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과의 말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긴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결국 내 잘못이 온 가족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아내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선택이 가져온 대가와 그로 인해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내 내면의 상처와 가족과의 관계를 치유해 나가려 애쓰는 나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던 건 내 크나큰 욕심이자 착각이었을까. 며칠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내용인즉슨 소라라는 사람이 성폭행으로 나를 신고했고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리는 누가 망치로 내려친 듯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고 결국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봤지만 여성 쪽에서 그날 저녁 관계를 맺기 전 교묘하게 짜집기된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억울한 내 입장에서 싸워볼 순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해줬다.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해버린 소라는 나에게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왔고 나는 현재의 위치나 가정을 위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와 가정에는 큰 충격이 밀려왔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고, 동시에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가장으로서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했다. 몇 달 후 아내는 눈물을 머금으며 조용히 내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위해 어떻게든 노력은 할 거예요. 나는 아내의 말에 깊은 후회와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그 후 골프장에서 만난 옛 동료들과의 만남도 내게 여전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사업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준호 씨, 오늘도 좋은 샷이었어요. 동료 중 한 사람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나는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음을 느꼈다. 과거의 비밀과 갈등, 그리고 소라와의 만남은 내게 크나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달의 치유와 성찰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내게 전해준 따스한 미소는 내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나는 골프장에서의 만남, 소라와의 은밀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은 수많은 갈등과 후폭풍을 모두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였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감싸 안고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